안녕하세요. 궁금한 식재료에 대해서 대신 설명해 드리는 맛상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 드린 대로 건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징어, 명태 이런 건데요. 해물을 말려서 우리가 그냥 먹기도 하고 식재료로 음식의 재료로 쓰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서 이 자리에서 모든 건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가장 자주 먹는 그리고 간식으로 자주 먹는 그런 건어물들이 어디서 왔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오징어 좋아하시죠?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냥 오징어를 생오징어를 많이 찢어 먹기보다는 많이 가공된 오징어, 눌린 오징어, 조미 오징어를 많이 드시는데 전통적으로 오징어, 쥐포 굉장히 많이 먹고 저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건어물들이 다 국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국산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거의 국산보다는 거의 외국산이 많습니다. 자, 건어물 얘기를 하는데 오징어라도 한 마리 갖다 놔야지 너무 성의 없다고 하실까 봐서 냉장고 뒤져보니까 북어가 있어요. 북어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 북어도 국산은 아니고요. 러시아산입니다. 북어포 잠깐 말씀드리면 요즘에 일본에서 그 원전 사태가 난 다음에 이게 일본산이냐 아니면 러시아산이냐, 바다가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서 일본에서 잡으면 일본산이고 러시아에서 잡으면 러시아산이라서 상당히 좀 이것 또한 깨름직해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러시아산이라서 제가 이제 북어를 또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북어국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산을 쓰고 있고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오징어로 대표되는 건어물들, 우리 심심풀이로 먹는 건어물들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설명판 준비했고요. 좀 헷갈리시는 것들이 있어요. 딱 보시면 자, 아시겠죠? 보면 장족, 대항발, 가문어쌀, 쥐치포, 어육과자 이렇게 있는데 처음 들어본 이름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가문어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족이죠. 길다랗게 이만하게 있는 장족인데 이걸 잘라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거 하나씩 다 먹을 수는 없고 가위로 잘라서 먹는데 장족도 큰 장족이 있고 좀 짧은 장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자, 페루산 오징어입니다. 페루산 오징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페루, 칠레 같은 인접해 있죠. 그 바다에서 잡히는 오징어인데 보통 심해 한 100m 정도에서 잡히고요. 크기가 50kg 정도, 1m 이상 되고 50kg 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왕 오징어를 잡혀도 버렸어요. 옛날에는 이 페루 어부들이. 그런데 자, 유레카,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한국만 먹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열심히 잡아서 한국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루산, 심해 사는 오징어인데 말씀드린 대로 50kg가 넘는 큰, 손가락 입에 들어가면 잘린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데 살은 통통하죠. 다리도 오징어 다리 하나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장족, 긴 촉수 같은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 10개 중에서 두 다리를 잘라가지고 장족으로 쓰는 거죠. 말라가지고. 그리고 대왕발, 이게 문어다리라고 합니다. 보통 문어다리라고 하는데 눌린 건데 이것도 페루산 오징어의 다리를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왕 오징어까지는 아니어도 좀 작은 오징어 다리를 꾹 누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보통 문어발로 알고 계시는데 이거 대왕발은 가문어다. 가문어라고 해요. 가짜 문어라는 얘기예요. 가짜 문어, 진짜 문어가 아니라. 그래서 대왕발은 오징어다. 그리고 가문어쌀, 이게 바로 문어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른 거 있죠. 제가 화면에 띄울게요. 자른 거 있는데 딱 보시면 이거다 싶을 거예요. 그거는 문어가 아니라 이것 또한 페루산 대왕 오징어, 다리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오징어 다리를 잘라서 양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어 다리가 아니고 문어살이 아닙니다. 가문어로, 가짜 문어, 가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쥐포가 있어요. 쥐포가 있는데 이 쥐포는 쥐치라는 고기, 못생기고 맛없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를 포를 떠가지고 자, 한 겹 한 겹 넣어가지고 동그랗게 모양을 틀로 해서 만든 다음에 조미를 해서 양념을 해서 말린 건데, 사실 이 쥐치가 좀 딸리고 쥐치를 하나하나 포를 떠서 놓기가 힘들어서 가짜 쥐포도 많이 있습니다. 고무쥐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진짜 쥐포는 보면은 결이 다 보여요. 포 뜬 대로 이렇게 보이는데 가짜 쥐포 같은 경우는 약간 반투명하면서 쥐포는 듬성듬성 있고
밀가루 말려놓은 것처럼 우리 양장피, 그 양장피 말려놓은 것처럼 반투명하고 안에 기포도 뽀글뽀글 있습니다. 이게 가짜 지포, 뭐 고무 지포라고도 하는데 딱 보시면 아세요. 그거는 진짜 지포가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포를 쥐치로 안 하고 다른 고기로도 해서 문제가 많이 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자, 어육 과자. 이렇게 어육 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먹던 거 있죠. 그냥 쫀디기 같은 거. 그런데 이제 꾸이꾸이라고 하는데 꾸이맨, 꾸이꾸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육 과자예요. 베트남산 어육이 많이 들어있고 밀가루하고 조미료를 많이 섞어서 넓게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 드시면서 이걸 뭐 100% 생선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이게 뭔지는 궁금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육과 밀가루가 많이 들어갔다. 특징은 밀가루 전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고요. 또한 설탕과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미채. 진미채 아시죠? 우리 반찬으로도 많이 먹고 술안주로도 많이 먹고 장례식장 가면은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먹게 되는 게 그 진미채인데 이것 또한 페루산 오징어입니다. 진미채 종류에는 보면 뭐 실채, 명엽채, 백진미, 홍진미, 참진미, 맛진미 이렇게 있는데 실채 같은 경우는 오징어를 얇게 아주 가늘게 실같이 만든 거고요. 명엽채는 명태포에 밀가루를 넣어서 넓게 펴서 만든 게 명엽채입니다. 그리고 백진미, 홍진미인데 백진미는 오징어 껍데기를 벗기고 붉은색 껍데기를 벗기고 살만 잘라서 얇게 만들어 가지고 조미를 한 거고요. 홍진미 같은 경우는 껍질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색상이 그대로 보인다. 자, 우리가 많이 먹는 건어물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건어물 얘기가 나오다가 대왕 오징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오징어 젓갈은 대부분 이 페루산 대왕 오징어로 만들었다고 보셔도 되는데 물론 국산 오징어라고 적혀 있는 건 당연히 국산 오징어로 만든 거고요. 보통 국산 오징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하다 끊기는데 페루산 오징어는 이만큼도 길어져요. 보면 살이 이 정도로 두툼하죠. 살 자체는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를 자른 다음에 양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 건어물들이 이 조미료 문제를 좀 피해 나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멸치나 새우같이 그냥 먹는 건어물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안주나 간식으로 먹는 것 같은 경우는 2차 가공을 하면서 많은 조미료가 들어가요. 특히 쥐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시면은 뭐 설탕, 식염, 글루타민산, 나트륨, 아세셀판, 칼륨 이런 게 많이 들어갔고요. 또 보존제 같은 것도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90% 나머지 10%는 뭐예요? 소금과 조미료입니다. 그래서 뭐 조미료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뭐 맛상무도 조미료를 쓰지만 그런데 많은 가미가 되면서 많은 소금과 많은 설탕과 많은 보존제가 들어가는 거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직도 의심하시는 부분이 제조 과정 그리고 제조 환경 뭐 베트남에 어디서 뭐 썩은 지포가 나왔다더라 뭐 오징어 젓갈이 막 썩은 그렇죠. 우리가 막 대기업에서 한다기보다는 하청을 주거나 아니면 영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한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경 자체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거는 제가 100% 믿을만 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정말 어육 같은 거를 가공하다 보면 환경 자체가 깨끗해질 수도 없는 분위기도 되지만은 그런 게 없다고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 깨끗하다, 어떤 건 안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자, 조미료의 문제, 가공의 문제, 가공의 환경의 문제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징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징어는 너무나도 뭐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울릉도 오징어 맛있죠.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어본 오징어, 마른 오징어 중에서 가장 맛있는 오징어는 바로 포클랜드산 오징어였어요. 포클랜드, 아르헨티나 앞바다 한 500m 떨어진 포클랜드 섬 근처에서 원양에서 잡힌 포클랜드 오징어가 보통 대왕 오징어가 이만합니다. 포클랜드 오징어는 이 정도 해요. 냉동으로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말린 오징어는 포클랜드 오징어 별로 없어요. 크기도 크고 다리도 두툼하고 살도 두툼해서 이걸 말렸을 때는 정말 스폰지처럼 맛있고 쫙 찢으면은 진미채처럼 고기가 쫙 찢어지면서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리고 폭신폭신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포클랜드산 오징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국내산 오징어만 마른 오징어는 너무 선호해서 그런지 몰라도 포클랜드산 오징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아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말씀드리긴 그렇고, 자, 기회가 되시면 포클랜드산 오징어도 한번 드셔보시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국내산 고등어와 노르웨이 고등어의 느낌. 국내산 고등어도 맛있지만 노르웨이 고등어 굉장히 기름지고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신세계를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가 자주 먹는 건어물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가장 몰랐던 부분, 문어발이라고 했던 게 바로 페루산 오징어였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그래도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다이어트 너무나도 큰 화두죠. 맛상무도 정말 죽겠어요. 10년째 다이어트, 20년째 다이어트인데 살이 안 빠지는데 저도 그래도 다이어트 역사가 꽤 깁니다.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가진 경험과 다이어트와 먹는 것에 대한 관한 관계, 그리고 운동에 관한 관계를 제가 그냥 아는 선에서 그리고 약간 대화하듯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맛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